안녕하세요, 대응중 여러분. 자, 2학년 여러분, 저희가 이제 방학이 코앞인데 남은 수업 시간이 얼마 되지가 않아서 영상을 통해서 방학 동안 좀 반복해서 보라고 지금 영상을 올릴 거고요. 수업 시간에 주어진 자료도 잘 활용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과서는 여러분 교과서 90쪽을 한번 펴보시고요. 자, 우리가 중세 유럽 세계 변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중세라고 부르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중간 시대에 해당되는 시기를 말을 하죠. 그래서 유럽에서 중세는 누구 중심이었다고 해서 신 중심이었고요. 크리스트교 중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교과서의 내용을 같이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노트나 종이 하나를 쓰셔서 좀 이따 선생님이 정리하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여기 교과서에 부착해 놓으시면 개학한 이후에 선생님이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이나 크리스토교의 힘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크리스토교의 수장이었던 교황의 권력도 강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교황과 황제가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싸고 싸웠던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교황이 승리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권력이 가장 강력해져요. 그래서 11세기 교황의 권한이 강해지던 시점에 외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배우실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요. 중세 유럽 사회를 바꾼 가장 큰 변화를 말해보라고 하면 바로 이 사건이 될 겁니다. 자, 교황의 권한이 컸던 11세기에, 자, 여기다 쓸게요. 교황의 권한이 상당히 컸다라고 써놓으세요. 큰 상황에서, 자, 이슬람 세력, 다시 말하면 여기 유럽 사회는 크리스트교고요. 반대기 때 교황의 권한이 커졌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교황이 있었던 시기는 바로 유럽이고요. 이 유럽이 믿고 있었던 종교는 크리스트교입니다. 이 크리스토교를 믿고 있을 때 반대편에 있었던 아바스 왕조가 있었던 이슬람 세력이 있었죠. 그 이슬람 세력을 무너뜨린 이 애들이 바로 셀주크 튀르크고요. 이 셀주크 튀르크가 믿었던 게 바로 이슬람이었고 이 이슬람 세력과의 대립이 있던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위치상 여러분 교과서 90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셀주크 튀르크가 크리스트교의 성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지라는 거는 성스러운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스러운 땅 바로 아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어디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별표 치시고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지라서 성스러운 지역이라고도 불렀고 그러면 선생님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에게도 중요한 땅인가요? 라고 하면 네, 엄청 중요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에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무함마드가 하늘나라로 간 지역이라고 하고요. 여기 바위의 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성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에게도 여기는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한 지역이라 해서 성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성스러운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셀주크 투르크가 점령을 했는데 문제는 이 성지를 크리스트교 신자들이 다시 정리한 대로 올게요. 자, 요 둘 사이에 예루살렘을 둘러쌌어. 근데 예루살렘은 성스러운 땅의 성지라고 하고요. 당시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성지를 도는 걸 순례라고 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걸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 크리스트교 신자들이 성지 순례하는 걸 셀주크 투르크가 못하게 하는 걸 박해라고요.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신자들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이 셀주크 튀르크가 크리스트교 신자들을 박해하면서 가까이 있었던 바다 건너 비잔틴 제국까지 뭐 하기 시작한다? 위협을 하기 시작하죠. 니네 크리스트교지 우리 이슬람이 점령할 거야? 위협을 하게 되니까 당시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인물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 당시 로마 교황에게. 왜냐면 당시 크리스트교 서유럽 특히나 로마에 있었던 교황 힘이 셌기 때문에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교과서로 돌아오셔서 자 비잔틴 제국을 위협하자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은 예전에 그 종교적 문제, 성상 숭배 문제 가지고 크리스트교가 분열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도와주면 하나로 크리스트교를 하나로 만들 주도권, 다시 말하면 크리스트교를 통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도와서 승리만 한다면. 그래서 교황은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를 했고요. 이
그 영상에서 보면 클레르몬 공의회라고 나오죠. 호소에서 당시에 여러 제후, 왕 밑에서 이제 땅을 받은 신하들이죠. 기사, 농민, 상인 등이 호응하면서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땅인 성지 순례 땅인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싸우는 군인들에 대해서 십자군 전쟁이 터질 겁니다. 이게 중세 유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때 터진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십자군 전쟁이고, 전쟁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대략 200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전쟁만 8번을 했습니다. 큰 전쟁만이요. 그런데 8번 전쟁에서 결과를 보자면 크리스트교가 먼저 침략을 했고 이슬람의 성지 순례라고 불렸던 이슬람의 성지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크리스트교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탈환했냐, 다시 빼앗았냐라고 하면 이건 실패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에 실패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크리스트교는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했지만 이슬람 세력에게 패배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십자군 전쟁에서 중세 유럽은 교황의 권력, 신의 권력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황의 권위를 입어서 일으킨 십자군 전쟁에서 크리스트교가 뭐 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럼 패배하게 되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이게 제일 포인트죠. 첫 번째 전쟁에 패배했으니까 누구의 세력은 약화되겠어요? 교황의 권위는 약화됩니다. 교황의 세력은 당연히 약화될 거고요. 그리고 같이 따라 나섰던 제후나 일반 기사들. 그럼 얘네는 도대체 왜 전쟁에 참여했냐? 당연히 새로운 영토, 땅을 얻기 위해서요. 땅을 얻어야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후나 기사의 세력도 약화됩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교황이나 제후나 기사의 세력은 약화됐지만 나라를 지키고 그대로 있었던 왕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양상을 발생하게 되고요. 왕권이 교황을 이제 앞서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거기다 제일 중요한 변화는 사실 요겁니다. 자, 중세 유럽에서 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이 모시는 지역, 영주나 기사가 받았던 땅을 우리는 장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장원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촌 사회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걷고 먹고 살았던 사회죠. 그런데 십자군 전쟁의 결과 장원이 해체, 없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아까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상인 계층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 상인들은 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교과서에 보시면 전쟁을 하다 보면요. 필요한 물자라는 게 있어요. 무기도 있어야 되고요. 식량도 있어야 막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상인들이 여기 유럽에서 여기 이슬람이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면 반드시 지중해라는 바다를 통해 가게 돼요. 그러면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필요한 물건, 동방의 물건을 빠르게 교역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상인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무역이 발달한다는 거죠. 동방 무역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유럽에 갖다 팔아요. 그래서 동방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상인도 힘이 세지고요. 상인과 함께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들도 힘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인이나 수공업자는 무역을 통해서 지금 돈을 버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네는 농사를 짓는 장원과는 다른 곳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업과 수공업자들을 뭐라고 하냐? 얘네가 사는 지역을 도시라고 할 겁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도시가 발생할 거고요. 이 무역을 위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시민이겠죠. 도시 시민. 그런데 상인과 수공업자가 쓰니까 무슨 시민? 상공시민이라고 불리는 상인과 수공업자들 중심으로 사는 자유로운 도시가 발생한다는 점도 큰 변화예요. 그러면 이 장원에 살고 있던 농민이나 농노들 입장에서는 이미 장원이 무너지고 있던 상황에서 자유로운 어디로 가고 싶겠어? 도시로 가고 싶어질 거고요. 도시는 땅을 얻은 다음에 영주로부터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까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신을 중심으로 한 교황의 세력이 약화되고 영주나 기사의 세력도 약화되면서 장원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서 누구의 권력이 강해졌다고 했죠? 왕입니다. 그러면 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중앙으로 권력을 모으길 원할 거고요. 이걸 무슨 국가라 해? 중앙 집권
집권 국가다라고 얘기할 거고, 장원이 있었던 시기는 왕이 모든 땅을 자신이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각 지방의 권력을 나눈 지방 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고 왕권이 강화되는 중앙 집권 국가로 강화될 거고, 이 왕이 왕권이 강화될 때 그러니까 전체를 통치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돈을 대주는 게 누가 될 거예요? 바로 상공 시민 계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 상공 시민층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왕은 상공 시민층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뭐도 만들어주고 군대도 세워서 도와주고 해서 군대와 자치비태이라는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왕권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는 중앙 집권 국가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지방 분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조금만 교과서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200년간 십자군 전쟁은 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을 되찾는 데는 실패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패로 끝났다. 십자군 전쟁은 200년간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세력의 대립이었지만 실패했다라고 하시죠. 참여한 목적, 기사는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슬람 땅, 예루살렘 비롯한 그 지역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영토 획득이 목적이고요. 장사하는 상인은 동방과의 무역, 그러니까 이슬람을 통해 동양의 물건들을 받아들여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겠죠.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 상업적 이익이 목적이었다. 자, 그럼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럽 사회는 크게 변했어요. 첫 번째, 교황의 권위는 당연히 떨어졌죠. 전쟁하자고 했는데 실패했으니까요. 전쟁에 참여했던 왕 밑에 있었던 신하나 제후나 기사의 세력도 약해졌고요. 반면 상대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국왕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장원이라고 하는 농령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전쟁 과정에서 동방과의 교육이 활발해져 도시라고 하는 게 등장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유럽 문화가 발전됐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도시가 성장하고 지중해 무역권이 발달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11세기 유럽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어 소비되고 남은 농산물이 늘어났어요. 이를 팔기 위해 시장도 늘어났고요.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덕분이죠. 거기다 십자군 전쟁을 겪으면서 요 앞바다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무역권이 발달했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지도상에서 동방의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오냐? 피렌체나 베네치아 같은 이탈리아 도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렌체나 베네치아 같은. 그럼 이탈리아 도시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이때부터 베네치아나 제노바 등이 아주 무역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돈도 많아지고요. 그럼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유럽 안쪽으로 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쌍파뉴라고 불리는 프로뱅 지방, 요 지방을 거쳐서 북유럽, 여기 뭐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노르웨이, 덴마크가 있던 북유럽 무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쪼개지는 무역권들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함부르크 르베그르드 한자 동맹, 여기서 한자는 조합이라는 뜻으로 동맹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슬람 상인을 통해서 이탈리아 도시를 통해서 아까 베네치아나 제네바를 통해서 이 이슬람의 물건이 들어오면 이게 쌍파뉴를 통해서 북유럽까지 전파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무역들이 발달할 거고요. 상인들이나 수공업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직종, 예를 들어서 뭐 직물이면 직물, 뭐 옷이면 옷,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연예인이면 연예인 조합, 교사면 교사 조합, 이런 것처럼 동업,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힘을 합친 길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동맹이죠. 그래서 길드를 조직해서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했고 영주로부터 자치권, 스스로 도시를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권한까지 얻어서 상인들의 계층의 힘이 세졌다. 다시 말하면 상인과 수공업자인 상공시민 계층의 힘이 세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럽사의 변화고요. 자, 뒤로 넘기셔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게 발생을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었던 장원이 해체될 겁니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화폐가 널리 사용되면서 농노에게서도 화폐로 세금을 받거나 농노를 해방해 주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고 하는 바로 흑사병입니다. 피부가 검어서 죽게 된 병이고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기 때문에 흑사병으로 인구가 줄게 되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영주들이 농민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자기 땅을 어쨌든 경작해야 돼. 일부 농민들은 막 도망가기도 하고요. 돈 주고 사서 없어지고 있던 상황이고 막 도시에 가서 상인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농민의 처우를 개선해 주거나 어떤 또 영주들은 오히려 반대로 농민을 억압해요. 농민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도망가는 농노들을 강제로 잡아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원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특징이고요. 왕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국왕은 아까 도시로 발달했던 상공 시민계층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관리죠. 군대를 정비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왕권을 가장 빨리, 다시 말하면 중앙집권 국가로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고요. 이 중앙집권 국가가 발전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게 프랑스라고 했잖아요. 프랑스가 혼자 왕권이 강화된 건 아니고 바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었고요. 이걸 저희는 백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슨 전쟁이라고요? 백년 전쟁.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영국하고 프랑스와의 전쟁이 백년 전쟁이 대략 100년 동안 휴전하고 뭐 싸우고 해서 계속 터진 전쟁이 백년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좀 이따 영상 잠깐 보실게요. 프랑스가 승리하게 될 거고요. 사실은 전쟁의 배경에는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통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배경 한번 볼게요. 프랑스 영국은 프랑스 안에 영국 영토, 여기 아키텐이라고 하는 영토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토와 모지물 공업 중심지인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왕이 죽게 되고 영국 왕이 프랑스 왕위 계승을 주장하면서 일어나는 게 백년 전쟁이다라고 했고, 원래는 프랑스가 많이 밀리다가 요 잔다르크 발표 칠게요. 이 여성이죠. 여자고요. 이 잔다르크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프랑스가 지금 영국한테 밀려있지만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뒤집게 되고요. 백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잔다르크는 나중에 마녀로 처형당하긴 하지만요. 해서 프랑스가 승리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되고요. 자, 프랑스 가장 먼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영국입니다. 자, 영국은 프랑스한테 패배하고 나서 영국 내부의 귀족들 간의 전쟁이 벌어져요. 자, 그걸 우리는 두 귀족 가문, 랭커스터와 요크 가문이 모두 다 장미를 문영을 떴기 때문에 장미전쟁이라고 하고, 귀족들이 자기네끼리 싸움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강해지겠어요? 왕권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는 장미전쟁이 일어나서 왕권이 강화되어